금리 인하를 기업가 분들이나 자영업자분 내려주길 바라지만 경제를 위해서 내렸을 때 더 큰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것에 대한 대비나 예측이 지금 없잖아요.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한데 환율이 급등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조조정 해야 되는 얘기예요. 안 하고 이거를 금리 인하하고 버틴다? 정말 국민들을 더 힘든 상황을 몰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5월달, 6월달에 물가가 급히 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금리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기 상황이 막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하다. 심할 거다인가요? 심하단가요? 심한 상황이다. 상황이다. 네. 이렇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대책이 없을까요? 이거 대책은 뭐 한 방에 정리됩니다. 그 최근에 땡땡땡 나라들이 갑자기 막 인플레이션이 급하게 오르니까 브라질인가 그 남미 쪽에 터키 리라도 폭락했었잖아요. 그때 금리를 갖다가 30%, 40%, 금리가 30%, 40%예요. 3%, 4%.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미국의 사태를 보면 알겠죠. 미국이 1979년, 80년 초반에 그 폴 볼커라고 그 양반이 금리를 2배를 올립니다. 14%까지 올려요. 7%에서. 7%에서 14% 올린 거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가지고 빚지고 있던 사람들이 막 도산하고 난리가 나서 죽인다고 막 근로자들이 총 들고 그래서 그분이 총을 차고 다녔어요. 분명히 이런 정책을 쓰면 물가는 잡겠지만 이 이자 부담 때문에 피해를 보는 계층이 있다. 그렇겠죠. 그 계층들이 날 가만히 두겠냐. 총 들고 다니면서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여러분 그게 1979년 82년 사이에요. 그거 마치고 나서 미국 경제가 어땠어요? 이제 다시 살아났죠. 피를 토하고 구조조정을 한 바람에 다시 그때부터 18년간, 19년간, 20년 동안 쫙 올랐잖아요. 2001년도 IT 버블도 터진 거죠. 어떻게 됐어요? 아무 일 없이 올랐어요. 왜? 구조조정이 됐으니까. 그럼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밥 맞으면 설사가 많은데 이거 꾹 참고 또 이런 표현이 되나? 구멍을 막고 억지로 먹으면 어떻게 나 죄송합니다. 억지로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썩죠. 그런데 그냥 과감하게 3일 굶고 배고파도 다 설사를 굶기 힘들잖아. 다 빼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시원하죠. 정말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그게 이제 뭐 좀 적절한지 모르지만 경제도 이렇게 버블이 껴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과감하게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구조조정. 아이무 총재도 얘기하고 이코노미스트도 얘기하고 다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나라한테. 그걸 안 하고 지금 3년을 지났잖아요. 이제는 할 때가 됐는데 또 계엄 사태 때문에 또 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과도기가 있을 거다. 그러나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IMF도 가볍게 넘기는 민족인데 다만 그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건 예측하시고 자산시장에 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내수 경기는 지금 너무 침체되니까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잖아요. 교수님.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저는. 금리 예고하는 거는 언론이고 하는 총재는 예고 안 했는데요. 금리 인하 안 된다고 보세요? 얘기 안 했는데 한마디도. 그걸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할게요 제가. 금리 인하를 하려면 우리 경제가 폭망하지 않는 한 내릴 일이 없잖아요. 왜?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한데 환율이 급등했는데 그러면 금리를 아까도 말했지만 금리를 올리는 순간 경제는 순간적으로 고통이 오지만 구조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출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는 건 뭐예요? 역행행위죠.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라오는 판에 여기서 금리 인하예요? 그러면 환율은 더 올라오고 물가는 치솟죠. 짐바브웨처럼 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이. 그거 미친 짓이죠. 그런데 한국의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조조정 해야 되는 얘기예요. 안 하고 이거를 금리 인하하고 버틴다? 정말 국민들을 더 힘든 상황을 몰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 하는 게 하는 총재가 아니라 기업가 분들이나 자영업자분 내려주길 바라지만 경제를 위해서 내렸을 때 더 큰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것에 대한 대비나 예측이 지금 없잖아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왜 예전에는 기업체가 많아서 가게가 금모금돈으로 커버해 줬지만 지금은 뭐 IMF 시절에 기업 부채는 이미 초과됐고 가계 부채는 이미 2배 이상 올랐고 대안이 이렇게 딱히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결론은 구조조정, 대안은 구조조정. IMF 뭐 다 얘기한 것처럼 구조조정하기 위해서는 자 금리 만약 물가가 제 생각에
6개월 텀이니까 네. 1,400만. 5월달, 6월달에 물가가 급히 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 금리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왜? 더 내려가지고는 한번 충격 먹어서 만약에 신용 시스템이 파괴되기 시작하면 해외에서 갑자기 한국은행하고 거래하는 건 어떻게 돼요? 박살납니다. 뭐 그런 일은 그 정도로 우리가 약하지는 않지만 네. 굳이 정책을 잘못 써서 그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부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라고 발표했냐?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부동산이니까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투트랙을 쓰겠다고. 네. 업종도 투트랙, 네. 부동산 분야에도 투트랙.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업종에서는 부동산 분야에는 갭 투자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출 가상금리를 확실히 적용하고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의 형태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금리를 낮춰서 지원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 네. 부동산 분야에서도 DSR 적용이나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서 서울 수도권은 그대로 가고 지방은 미분양 문제가 있으니까 건설사를 위해서 지방의 DSR은 약간 완화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면 정부의 입장에 보이죠. 네네. 아, 더 이상 부채가 늘어나도 안 되고 그렇다고 여기 자영업자나 이분들이 힘들어도 안 되고 네. 이거 여러 가지를 한 마리 한꺼번에 잘 잡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처럼 아했다 모르겠다 금리 인하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네. 그래서 부동산의 금리 인하가 뭐 온정적이다 이런 건 쉽게 예측하시면 안 되고 시장이 복합적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네. 서울의 그 아파트나 뭐 상업용 건물 이런 경매 네. 시장은 어떤가요? 아, 경매 시장은 제가 연초에도 나와서 말씀을 했지만 우리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임의경매 물건이 최대 찍을 때 13만 초반 찍었어요. 14만도 찍었고 2008년, 9년, 10년, 11년 이때 한 3, 네. 4년 그랬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계속 한 6, 7만 대 머물던 게 재작년에 한 10만 대 가더니 작년에 보도에서 보셨지만 뭐 몇 년 만에 최다 물건 뭐 이런 게 많이 드셨잖아요. 네네. 지금 아마 9년, 10년 만에 서울도 최다 경매 물건 돌파했고 아마 올해는 더 돌파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임차권 등기라고 있잖아요. 네. 임차권 등기 건수가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에 시장에서 얘기들은 전세값이 올라간다는 보도가 항상 많아서 그런데 그러면 전세값이 올라가면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죠. 임차권 등기를 해서 전세금 돌려주지 않는다고 경매 붙일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법원의 경매 정보 데이터에 따르면 정확하거든요. 네. 지금 2023년도에 2배가 늘었어요. 전세돈을 못 돌려줘가지고 경매를 붙이겠다는 그 세입자들이. 네. 그럼 주인들이 줄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가 올랐는데 왜 못 돌려주죠? 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네. 아, 그럼 이게 지역마다 다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제일 현명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사시는 지역에 경매 물건 체크할 수 있거든요. 네. 대법원 경매 정보 가셔가지고 그 행정 동조 다 찾으시면 나와요. 네. 조금 귀찮으셔도 뭐 연세가 좀 계시면 아드님이나 이렇게 좀 따님한테 부탁해서 야, 우리 동네 경매 물건 좀 많이 나왔나 봐라.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집이 안 팔린다는 안 팔리죠. 얘기잖아요. 그죠? 전세도 안 그러면서 나간다는 시장에 네. 좀 대처하시면 조금 도움 많이 받으실 겁니다. 네. 좀 언론 기사나 이런 걸 너무 맹신하시지 말고 그런 자료나 데이터 네, 좀 맞아요. 찾아봐야 된다 이 말씀이시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네. 강남의 경매 물건이 뭐 낙찰가율 막 100% 이런 거 뜨잖아요. 네. 그러면 여전히 강남은 불장이라 이렇게 판단하실 때 그게 아니라 저번 달에 31건 나왔거든요. 35건? 네. 근데 15건 낙찰되고 20건은 유찰됐어요. 아, 유찰된 기사는 안 나오잖아요. 네. 유찰되면 여러분 아시면 10억짜리가 8억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 시작가가, 떨어지면. 시가가 다음에. 네. 그러면 요번에 100% 했다 그러면 80%랑 평균 되면 얼마예요? 90%잖아요. 네. 이게 지금 누계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도에는 또 그 100% 돌파한 것만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문구를 잘 보셔서 네. 그럼 우리 여러분은 100% 돌파한 아파트를 사실 게 아니라 네. 강남 사구에 100% 돌파 안 한 아파트는 왜 안 했는지 판단하셔서 또 경매 지표를 갖다가 내 집 마련에 또 투자에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